멘토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우리 인류의 진정한 멘토를 만나는 것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럼 멘토가 운명적으로 오는 것이냐,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를 잘못 만나가 다시 만나서 잘 사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인연을 우연히 실수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걸 사람들은 전생에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것을 바탕으로, 과거의 원료를 가지고 미래를 창조하는 게 현재 이 순간이에요. 그럼 과거의 원료는 뭐냐? 과거의 업장이고 내 습관이고 내 잠재의식이고 내 무의식이 과거의 것을 가져온 거잖아. 그러면 그 과거의 것을 가지고 현재라는 곳에 앉아가지고 미래를 주물러서 창조하는 게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가 얼마나 중요하냐. 과거의 원료대로 되느냐? 안 그래요. 과거의 원료를 가지고 아파트를 질 수도 있고 가정집을 질 수도 있어. 그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원료대로 된다면 누가 노력하겠어? 절대 노력하는 사람 없지. 과거의 원료대로 되니까. 그런데 이 지금이라는 이 현재는 그 현재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온갖 것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멘토를 자기 스스로 멘토를 찾아 헤매야 되고, 그런 멘토를 찾아가서 내가 학교 선생들 중에 교장 선생이 가장 내한테는 훌륭한 사람 같다면 교장을 찾아가야 돼. 학생이 교장 선생님, 나는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듯이 자기가 자기 멘토를 찾아서 나서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멘토는 가만히 있는데 오느냐? 그러니까 옛날 과학자들은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노력한 자 중에 성공하는 자가 반드시 나온다. 이러니 노력 안 할 수는 없잖아.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사업이 성공하고 공부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노력을 해요. 그러나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노력한 자 가운데서만 성공자가 나오는 법이야. 그러니까 광산을 캐가지고 그 흙에서 다 금이 나오는 게 아니야. 막 캐가지고 막 하다 보면 거기서 금이, 어떤 강목에서는 금이 많이 나오지.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안 나오는 것도 실어 날라서 가서 해봐야 돼. 그러면 어디서는 나오고 어디서는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노력하는 자에게는 금이 나와. 근데 금강만 바라보고 있으면 금이 나오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서양 격담, 속담에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공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은 성공이 되고 안 되고 간에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현재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의 중간에서 과거를 재료로 원료로 해가지고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중 하나가 멘토야. 멘토도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하려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당장 원조를 안 줘. 당신 같은 나라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우리가 원조를 주냐? 원조를 안 주니까 뭐만 원조 줬어요? 밀가루, 우유가루, 강냉이가루 이런 건 원조를 줬는데 그 이외에 현금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일본을 멘토로 삼았어. 대일청구권이 내 나라에 우리가 누구 전쟁에 그래 멘토를 삼아가 일본에서 8억 불을 받아왔는데 차관까지 합쳐서
그 당시로서는 어마무시한 돈이야. 어마어마한 돈이야. 8억 불이. 그런 돈을 일본에서 생떼를 써가지고 가져왔는데 북한은 명분 없는 돈은 받지 않겠다. 이 아시아에서 일본의 전쟁 피해금을 받아가지 않은 나라가 북한 하나뿐이에요. 월남도 받아가고 필리핀도 받아가고 전 아시아 나라가 일본에 피해봤다고 태국이고 뭐고 다 받아갔는데 북한만 우리는 명분 있는 없는 돈은 받지 않겠다. 우리 서울은 대통령은 실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 그 돈을 받는데 나라를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든 놈들 돈은 우리는 안 받겠다. 그게 김일성이었어. 그때 김일성은 우리보다 2배 잘 살았어. 우리는 80불, 68불인데 김일성은 150불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2배 잘 살았어. 북한에서 수풍수력 발전소 전기를 가져와서 쓸 때야. 이승만 때. 그것이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력발전소를 급히 만들었지만은 어쨌든 북한 경제는 아시아에서 랭킹에 속하고 우리는 세계에서 꼴찌에 속했어. 그런데 박 대통령이 멘토를 일본과 독일로 삼은 거예요. 그 미국은 죽어도 돈을 안 준대. 독일에 가서 차관을 강부와 간호원들을 보내놓고 사람을 담보로 독일 돈을 빌려와요. 그렇죠? 그것도 엄청난 우여곡절 끝에 또 일본에서 8억 불을 가져와요. 그게 우리의 마중물이 돼가지고 우리 경제가 일어난 거야. 독일이 150년 걸린 걸 우리는 15년 만에 해냈어. 그때 우리는 명분주의냐? 아니야. 실리주의였어. 보릿고개를 없애고 우리 국민이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명분보다는 실리를 위해서 일본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앞에도 돈을 받아왔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에 두고 간 공장, 우리나라에 두고 간 땅, 돈으로 계산하니까 우리가 달라는 대일 청구권보다 6배가 많아. 우리는 8억 불인데 그 사람들은 40억 불을 내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일본이 밀고 땡기다가 결국은 40억 불을 일본이 포기했어. 포기하고 우리 돈을 주고 합의를 봤으니 그 군사정권이 그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했지. 그런데 장면 정부는 명분이야. 저런 일본 놈들한테 우린 더러운 돈 안 받는다. 북한하고 똑같았어. 그러더니 우리가 그 8억 불을 받아온 이후에 우리는 세계 10위가 됐는데 북한은 명분만 내셔다가 지금 우리하고 40대 1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보다 2배 잘 살던 나라가 우리의 40분지 1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분과 실리라는 이 두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어. 이 현재가 내가 과거에 뭐 어떻고 그런 걸 명분을 따지고 뭐 내가 나라는 걸 나세우면서 뭐 내 아상을 내셔 봐야 미래가 보장이 안 돼. 내가 과거에 뭐 어떤 종교에 뭐 몇십 년을 있었더라도 지금 실제 허경영을 보면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 실리야. 그것이 바로 실리야. 진정한 실리는 그 자체가 명분이야. 그래 안 그래요? 국민에게 보릿고개 없애는 것도 명분이야. 역사적인 명분만 가지고 다른 민족과 대결해봐야 이익이 없다는 게 그 당시 박정희 정부의 생각이었어. 국민이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것도 그건 명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도 여러분들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라는 이 공장은 과거를 녹여서 미래를 만드는 공장이야. 과거의 습성이나 과거의 운명론에 매달려가 우리 민족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그런 때가 아니야.
노력하는 자 중에서 성공자가 나오지 노력하지 않는 자 중에 성공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단 노력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대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 안 되고 지금도 멘토를 찾아야 돼. 그 멘토가 한반도에 와 있어. 누구니까? 한반도에 와 있죠? 시시한 멘토 가지고는 1년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완전한 멘토를 찾아야 돼. 맞죠? 그렇지. 영원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완전한 멘토를 찾아야지. 이렇게 불완전한 육신을 또다시 받아가지고 또다시 지구에서 100년을 살겠다. 그 기분 좋습니까? 또다시 이 불완전한 지구에 와서 또 100년을 살아보겠다고 복지어가지고 다시 윤회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멘토를 만난 거야. 알겠죠? 완전한 세상 백궁으로 여러분들 갈 수 있어야 돼.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